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비료 파시는 분들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비료는 모르면 안 주면 무조건 남는 겁니다. 안 주는 게 또 남아요, 거꾸로. 그게 왜냐? 이미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지금도 야산을 개간해서 첫 번 과수원을 만들면 땅이 척박합니다. 예. 우리는 이제 화강암의 황토이기 때문에 양분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다고까지 했어요. 예. 우리 선조님들은. 예. 그냥 너무나 땅이 척박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땅이 경작지는 엄청나게 비옥합니다. 우리가 맹물을 사 먹잖아요. 왜 맹물 사 먹어요? 땅이 비옥해져 갖고 비가 오니까 지하수를 녹아 들어가 갖고 지하수가 걸쭉해져 가지고 우리가 삼다수라든가 백산수라든가 지금 뭐야, 응? 예. 지금 맹물, 이게 땅이 비옥해져서 그래요. 비료기가 많이 들어갔다는 우진장에만 얘기겠죠. 타는 거죠. 예. 온 나라가 뭡니까? 풀이 엄청나게 잘 자라요. 옛날에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웬만한 저수지 좀 큰 건 뭐야? 댐들? 여름만 되면 전부 다 녹조돼요. 예. 그 이유가 다 뭐예요? 양분이 많이 비가 오면 흘러 내려가서 장마권 나고 나서 온도 높아지니까 녹조. 남해안은 좁조. 예. 그러니까 이제 비료 개념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옛날 패턴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 우리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르면 줘야 됐어요. 왜냐? 어디 가서 잔치집 가서 먹어야 할지 안 먹어야 할지 모르면 음식도 먹었어야 돼요. 왜냐? 그때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예. 요즘에는 먹을 게 많으니까 어디 가서 먹어야 할지 안 먹어야 할지 모르면 알아보고 먹으면 더 맛있는 거, 더 비싼 거 나중에 먹을 수 있어요. 모르고 배 채워버리면 복잡해요. 그래서 비료 아까 이제 딱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우리나라 비료 조건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화학 비료는 뭡니까? 부산물 비료하고 두 가지를 이제 크게 나누는데, 예. 화학 비료는 이제 화학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화학 비료고, 그거 이제 어떻게 보면 성분량들이 딱딱 정해졌어요. 뭐 요소 46%, 뭐 유한 뭐 20%, 예. 뭐 인산 뭐 20%, 예. 염화가리 60%, 뭐 황산가리 50%. 예. 근데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요즘에 부산물 비료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부숙 유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 예. 깻묵, 어박, 유박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성분까지 들었냐면 질소뿐만 아니라 모든 양분이 다 들어있어요. 왜냐? 깻묵, 어박, 유박이라는 이런 것들은 그것들이 나중에 자랐을 때 다 미량원소까지 먹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화학 비료만 갖고 지면 미량원소라는 뭐라고 할까, 붕소라든가 어떻게 보면 뭐 망간, 뭐 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붕소는 2, 3년 만에 한 번씩 2kg씩 300평에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과다증 나옵니다. 왜냐? 부산물 비료를 많이 써서 깻묵, 어박, 유박, 예. 그다음에 이제 가축분을 들어가잖아요. 이미 거기에 다 들어가요. 예. 퇴비에. 예. 그러면 이제 미량원소가 뭐냐면 보통 300평에 10g에서 1kg 필요한 게 미량원소예요. 10g에서 1kg. 1kg 필요한 게 300평. 300평당. 예. 그렇기 때문에 유기질 아까 이제 그런 거 들어가면 이미 다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퇴비에 이미 거의 미량 요소가 들어가 있다. 그렇죠. 다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그런 미량원소는 어느 때만 줘야 되냐? 나는 화학비료만 갖고 농사를 진다. 그러면 그분은 뭐요? 추가로 넣은 게 없잖아요. 예. 안 그러면 이제 특수한 상황. 뭐 개간한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양분이 거의 없다.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경작지에서 뭐 5년 10년 넘어가면 이건 뭐 줄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부족 증상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뭔 소리냐? 아까 이제 물 관리가 잘못되면 물에 녹아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없어서 부족 증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배달 사고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양분은 있는데 네. 물이 부족해서 녹지 않기 네. 때문에 흡수가 안 된다. 그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칼슘은 이제 미량원소는 아닌데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칼슘은 물이 항상 잘 있어야 된다는. 그게 뭔 소리냐면 새뿌리가 계속 나야 칼슘 흡수가 됩니다. 토양에 칼슘이 없어서 부족 증상이 아니고, 예. 먹을 수 없어서 과일이 커갈 때 보충이 안 되니까, 예. 과일은 커지니까 농도가 희석돼서 쉽게 말하면 뭐 고두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뭐예요? 이짝 관리, 토양 관리를 잘 못하니까 예. 뭘로 땜빵을 하냐? 위에 이제 연면 살포를 합니다. 예. 정상적으로 토양 관리가 잘 되면, 제대로 흡수가 되면 연면 살포 안 해도 되죠. 칼슘에 예를 들었을 칼슘도 때도 예. 연면시비 안 해도 된다. 예. 관리만 잘 되면. 토양 관리, 왜냐? 보통 칼슘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뿌리가 나와서 새뿌리에서 계속 흡수가 되기 때문에 예. 물이 많아도 안 되고 물이 적어도 안 됩니다. 왜냐? 물이 많으면 아까 어떻게 되죠? 더 빨리 새뿌리가 죽어요.
흡수되니까. 예. 물이 없으면 먹고 싶어도 배달이 안 돼. 흡수가 안 되고. 그 잠깐만요. 제가 박사님 끊어서 죄송한데 네. 우리 사과 농가들은 칼슘을 굉장히 많이 치거든요. 관행적으로. 아무리 안 쳐도 1년에 3-4번 치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할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관리만 아주 옛날에 홍업 같은 것도 기장했을 때도 그때는 그런 거 칼슘제 없었잖아요. 예. 먹고도 잘 살았어요. 요즘에 어떻게 보면 자원이 넘치니까 예. 안 하면 불안하고 남들이 하니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좋다는 건 아니고 좋을 것 같고 예. 그럼 할 필요 없다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정상적으로만 이해해도 관리를 하면 예.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예.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면 흡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나마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안 주는 것보다 나은데 아까 계속 이제 내가 다 묶여 있다고 했잖아요. 물 관리, 예. 비료 관리, 나중에 이제 표토 관리, 이따 풀까지 다 묶여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전체를 잘 보시면 이게 어떻게 해서 흘러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활용이 되는지를 아시면 이게 필요 없는 일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농가들이 많이 하는 어떤 뭐 분수라든가 아까 칼슘제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입니다. 그걸 또 안 주면 안 된다고 또 얘기를 해서 한쪽 보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걸 주면 약간 더 좋다는 분도 있고 예. 쉽게 말하면 우리도 뭡니까 사람들이 뭐 우류사나 뭐 원비 여러 가지 아로나민 같은 거 먹으면 나빠요? 안 먹는 보다는 낫지. 그런데 그거 먹는다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운동하고 잘 사시는 분이 그거 안 먹어서 빨리 돌아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예. 관리 잘못하면 이제 그거라도 먹어야죠. 비타민제도 먹어야 되죠. 그러나 똑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 나는 운동도 않고 아무것도 않고 뭐요? 그냥 약으로 때워야 되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출산의 방법일 수 있고 나는 밥도 일정한 시기에 먹고 운동도 딱 해서 난 필요 없이. 그때 옛날 어르신들 보면 병원에 한 방하고 100살까지 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영양제 먹어서 100살 갔어요? 지금 보면 자원이 넘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그런 자재에 의존하고 또 이게 또 산업 자체가 또 그쪽에서 뭡니까? 또 움직여야 또 팔아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해요. 예. 그래서 단편적으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예. 이게 정상적으로 되려면 모든 게 정상이면 하는데 이게 또 모든 게 정상적으로 다 이루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료는 물 관리가 안 되면 비료 관리가 아무리 기가 막혀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물에 녹아서 뿌리에 흡수되는 거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물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는 비료는 그냥 2차적으로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부산물 비료를 친환경 비료라고 해서 보조금까지 줘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게 공급이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수원 같은데 아주 그냥 위에 가면 두툼하게 깔아놓고 농사를 지어요. 그 요즘에는 또 농민들이 옛날엔 퇴비를 많이 썼었는데 요새는 또 이제 편하다고 유박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이제 유박은 그 뒤에 비료 보증표를 보면 질소, 인산, 칼리가 뭐 4%, 2%, 1%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퇴비는 아닌데 하여튼 퇴비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완유성 비료. 그렇게 서서히 보면 되죠. 녹는 비료. 그러니까 쉽게 흡수되지 않고 서서히. 조금 기간 길게. 이제 그럼 그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서히 그러니까 이제 화학 비료보다 농도는 훨씬 한 10분지 이렇게 낮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쓰는데 그게 양을 그러면 화학 비료 한 포대 쓸 때 10분의 1이니까 10포대만 써야 되는데 예. 300평에 10포대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최소한 쓰면 뭐요? 썼다 하면 50포대? 100포대 무진장에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게 완효성이다 보니까 당장 난리는 안 납니다. 서서히 우러나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3개월 정도는 많이 우러나고 그 후에도 좀씩 우러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5년 전, 4년 전, 3년 전, 2년 전 이렇게 쫙 주면 더하게 돼갖고 연중 상당히 나와요. 매년 줄 경우에. 예, 쌓이면. 예. 화학 비료는 딱 주면 일정한 기간 딱 두고 나중에 이렇게 용타를 두든지 특히 이제 질소 같으면 결정이 나는데 예. 유박 같은 것은 뭡니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4년 전 것도 좀 있고 5년 전 것도 좀 있고 이제 농도만 희석이 되는 거죠. 왜냐? 좀 우러났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요새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5월 하순에 추비, 뭐 9월 달 뭐다 감사비
이런 개념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걸 많이 줘놓으면 우러나는 게 많아요. 아. 그래서 이제 12체계가 옛날 체계는 아까 5월 뭐 하순 웃거름, 뭐 9월달에 감사 이런 것들은 화학비료를 전제로 했을 때 보통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화학비료는 그 지속 기간이 안 길어요. 예. 그러니까 짝 줄 때 짝 올라가고 부족할 때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농가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이제 잘 모르겠다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냥 안 하면 돼요. 왜냐 지금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딱 보고 옆면 살포할 수 있는 모든 성분이 다 돼 있어요. 지금 뭡니까? 마음대로 비료 옆면 살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느낄 때 보고 주고, 진짜 딱 판단해서 응급 처방 옆면 살포하고, 예. 나중에 필요하면 토양 살포하면 되는 거지. 예. 모르고 자꾸 이게 부족할 것이라고 주면 쌓이면 뭡니까? 아. 더 불편해요. 우리 사람도 뭐예요? 필요 없이 양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소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부작용이 더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에 와서는 뭐냐면 90년 후반 2000년 들어와서는 우리나라가 비료가 없는 나라가 아니고 온 천지가 비료가 많아지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주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까지 이제 상당히 양분이 많이 녹아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가 맹물로 사 먹는 꼴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비료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없어서 안 되는 것보다는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건 불균형입니다. 보통 농가 강의 같은 거 할 때는 돈 갖고 이 얘기를 합니다. 20년 전보다 여러분들이 돈이 적냐 많냐 물어봐요. 20년 전보다 돈이 훨씬 많죠 지금. 타반이 다 안 그래요? 진짜 집안이 쫄딱 망한 사람 말고는. 예. 근데 20년 전보다 지금이 스트레스를 더 받냐고 그러고 훨씬 더 받아요. 기분이 더 나빠요. 왜 나쁘냐면 옆에 놈이 나보다 돈이 많아서 그래. 더 많아서. 예. 그게 양분도 마찬가지야. 양분이 다 없으면 흡수가 그 비율로 하는데, 어떤 성분들이 많아지면 다른 성분들은 견제가 들어갑니다. 왜냐면 모든 양분은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비율이 비슷해요. 아. 그래서 이제 옛날에 교육 많이 받으신 분들은 칼륨, 칼슘, 마그네슘은 플러스 이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량작용을 한다고 많이 교육한 게, 기량작용은 새놈은 하니까 새놈은 비율로 잘 주라고 소리만 들었지 이게 왜 그런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 이제 마이너스는 질산대질소 인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비율들이 거의 100, 쉽게 말하면 1 정도가 딱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분이 많으면 어떤 성분이 못 들어가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기존에 있는 웬만한 경작지 갖고 사과나무 심었는데 양분이 부족하다? 그건 아니에요. 상대적인 부족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비료를 쥐할지 안 쥐할지 모르겠다? 예. 그러면 안 쥐어야 되고, 예. 요즘 와서 이제 그러니까 양분이 많으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 토양 분석을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20년, 30년 전에 토양 분석 이 얘기 안 타가 예. 요새 이제 막 기본적으로 이 얘기하는 거 뭐예요? 토양 분석 해서 아. 비료 주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다 없었으니까 분석은 뭐 분석에 무조건 없는데 그냥 표준으로 줘. 그래서 옛날에는 표준 11항이었어요. 옛날에는 표준 11항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표준이 아니야. 그냥 각자 사람마다 워낙 돈 갖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은 통장 찍어보고 예. 토양 검정 11항이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농업교육센터에서 다 해주는 이유가 뭐 할 일 없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상황이 달라져서 과수원마다 토양을 갖고 있는 양분이 너무나 차이가 있으니까 뭐예요? 있다고 해봤자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토양 분석을 해서 그 부족분만 주라고 합니다. 예. 근데 많은 그 온수들 중에서 보시면 토양 분석을 하다 보면 요새는, 옛날에는 우리나라 토양이 거의 산성 토양에서 석회를 매 집어넣어가지고 지금은 산성에서 알칼리 통으로 바뀐 데도 많고. 아. 그래서 거꾸로 뭡니까? 이제 나취할 입장이 된 거예요. 왜냐? 그냥 묻지도 않고 계속 쳐넣어가지고 이제 pH가 뭐 6.0, 6.5가 아니라 7점 몇으로 넘어갑니다. 예. 인산도 보면 보통 한 200에서 400 정도가 돼야 되는데 막 700, 800, 1000 바꿔 보여? 너무나 많아가지고 다른 성분들이 흡수가 안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이제 급기야 요새 이제 우리가 토양수 꼭 해서 그거면 뭐 친환경 쪽에 보조금도 뭐 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런 거 안 오면 안 주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나 이제 다급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쉽게 그냥 말할 때 내가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왜냐? 내 손 떠나버리면 내 고난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 그래서 모르면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좋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물하고 비료는
같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음. 같이 함께 생각해야지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나중에 과수원 같은 경우 표토 관리도 이제 풀을 베냐 마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풀을 베면 물의 흐름이 달라지고 예. 양분의 흐름이 달라져요. 아. 그래서 풀을 뭐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자기 과수원이 양분이 많으면 최대한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줘야 된다. 그럼 끌고 가지만 쉽게 말하면 물이 없다. 그럼 뭐에 풀을 베야 돼요. 왜냐, 풀 이파리가 다 물을 증산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들이 같이 다 맞물려 있는데 예. 댁에다 보면 하나씩만 물어봐요. 예. 이것은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저것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딱 결론이 되냐면, 내가 이제 결론이 사람을 딱 평가할 때 눈은 보니까 돈 줘서 쌍꺼풀 대갖고 엄청나게 이쁘고, 코도 돈 줘가지고 기가 막히고, 입술도 뭡니까? 앵두같이 이쁜데 이게 위치가 좀 이상하네. 하나씩은 이쁜데 위치가 이상한 뭐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장애인까지는 아니도 비정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과원 토양관리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씩 생각하지 말고 전체 목적은 뭐냐? 좋은 사과, 제대로 된 수량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양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토양에 있는 게 가중치가 더 크다. 그래서 적지 못 만나면 복잡하다. 토양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물이 잘 빠지는 사양토 쪽에 우선 걸려야 되고. 예. 그래서 옛날에 주단단지로 많이 했던 게 경북 지역에 다 보면 삐탈, 강부지, 하천부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조건이 유리합니다. 똑같이 하면. 예. 그래서 점질이 많은 식양토라든가 식토는 상당히 곤란해요. 그래서 사과를 내가 꼭 심고 싶은데 내 땅에 논바닥이 없다. 그러면 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식토, 식양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안 빠져요. 예. 그러면 사과는 뭡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 물 안 빠지면 엄청나게 제약 조건이 크기 때문에 예. 진짜 하고 싶으면 올려 심으면 조금 낫습니다. 아. 타지 말고 그냥 놓고 양쪽으로 20cm씩 올리면 뭐예요? 이게 올리다 보면 옆으로 이제 그만큼 흙을 올렸기 때문에 한쪽에 내려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낙차가 좀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 해먹을 수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토양들이 어떤 흥미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지만, 하여튼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 주권을 이해를 하셔야지 자꾸 내가 뭘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딱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될 것만 되지 옛날같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공부를 좀 하시고 예.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